팔다리는 그대로인데 유독 뱃살만 자꾸 나오시나요? 허리띠가 예전보다 한 칸씩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마른 편인데도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뱃살,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 밑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일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은 혈당과 혈압에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뱃살은 나이 탓이라며 그냥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뱃살,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리 뱃살에는 두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물렁한 살이 바로 피하 지방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손으로 잘 잡히지 않고 뱃속 깊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마른 분도 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지방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내장 지방은 그냥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여러 물질을 내보내며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잘 오르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는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장 지방은 더 잘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활동량도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덜 소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배부터 나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내장 지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사에 조금씩 부담이 쌓입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식탁을 바꾸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만 나온 마른 체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겉이 날씬해도 속에 지방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보다 허리 둘레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흔한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넘으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곡물입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섬유질은 위에서 천천히 부풀어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또 음식 속 지방과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아침 흰죽 대신 귀리죽으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밥에 귀리를 한 줌 섞어 지으셔도 됩니다. 다만 처음엔 조금씩 늘려 속을 편하게 적응시키세요. 귀리는 뱃살 관리의 든든한 시작입니다. 귀리는 우유나 두유에 불려 드셔도 좋습니다. 시리얼처럼 간편하게 아침을 챙길 수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든든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은 귀리는 고소해서 드시기 좋습니다. 묽게 끓이면 소화가 편합니다. 김치와 함께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한 끼 밥 대신 죽으로도 좋습니다. 값도 부담이 적어 매일 챙기기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뱃살을 뺄 때 근육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가 떨어져 살이 더 잘 찝니다. 두부는 열량 부담은 적으면서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식사 때 든든하게 근육을 지켜줍니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찌개보다는 데치거나 부쳐서 담백하게 드세요. 간장은 조금만 곁들여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 반모 정도를 곁들여 보세요. 두부는 부담 없이 챙기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연두부는 부드러워 국에 넣기 좋습니다. 부침 두부는 살짝 구워 드셔보세요. 콩국수로 시원하게 즐기셔도 됩니다. 두유도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다만 짠 양념장은 조금만 곁들이세요. 부드러워 이가 불편해도 드시기 좋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냉장고에 두고 자주 꺼내 드세요. 맑은 국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기름 없이 데치면 더 담백합니다. 매일 조금씩 챙겨보세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열량이 아주 낮은 채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많이 드셔도 살찔 걱정이 적습니다. 씹는 양이 많아 포만감을 주기에도 좋습니다. 식사 초반에 먼저 드시면 과식을 막아줍니다.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살짝 데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이 빠지니 짧게 데치세요.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는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채소입니다.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말고 드세요. 콜리플라워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달걀과 함께 볶으면 든든합니다. 냉장 보관해 두고 자주 드세요.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좋습니다. 살짝만 익혀 아삭하게 드세요. 국이나 볶음에 두루 잘 어울립니다. 식사 초반에 먼저 드세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냉동 제품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완전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오래 든든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면 점심까지 덜 허기집니다. 그러면 군것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삶은 달걀은 간편해서 챙기기도 좋습니다. 기름 많이 두른 프라이보다 삶는 편이 낫습니다. 노른자도 적당히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두 개는 대부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아침 한 끼로 달걀을 챙겨보세요. 달걀은 뱃살 관리에 간편한 단백질입니다. 술 안으로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찜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삶아두면 편합니다. 소금은 조금만 뿌려 드세요. 단백질이 든든해 근육을 지켜줍니다. 삶아두면 언제든 꺼내 드시기 좋습니다. 죽이나 국에 풀어도 좋습니다. 기름은 조금만 두르세요. 아침 한 끼로 든든합니다. 값싸고 구하기 쉬운 단백질입니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중성지방은 뱃살, 특히 내장지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워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을 많이 뿌리기보다 싱겁게 구우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가시가 걱정되면 손질된 것을 이용하세요.
고등어는 뱃살과 혈관을 함께 챙기는 생선입니다. 꽁치나 삼치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조림보다 구이가 담백합니다. 무와 함께 조리면 개운합니다. 통조림은 기름을 빼고 드세요. 제철 생선이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오메가3의 좋은 원천입니다. 무조림으로 개운하게 드세요. 소금은 조금만 뿌리세요. 일주일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번갈아 드세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섬유질은 배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속이 편해지면 뱃속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에 불면 부피가 늘어 포만감도 줍니다. 열량이 낮아 많이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미역국은 기름을 적게 넣고 끓이세요. 간은 싱겁게 하는 것이 뱃살 관리에 좋습니다. 초무침으로 새콤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미역은 속을 가볍게 해주는 반찬입니다. 다시마도 비슷한 도움을 줍니다. 톳나물로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불릴 때 물을 넉넉히 쓰세요.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만 끓이세요. 냉국으로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국을 끓일 때 기름을 적게 쓰세요. 불리면 부피가 늘어 든든합니다. 무침으로 새콤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른 해조류와 번갈아 드세요. 속을 가볍게 해줍니다. 간은 싱겁게 하세요. 일곱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줄여줍니다. 달콤한 간식이 당길 때 대신 드시기 좋습니다. 튀김이나 과자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껍질째 씻어 드시면 섬유질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도 많이 드시면 당이 늘어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출출할 때 사과 한 조각을 챙겨보세요. 사과는 군것질을 대신하는 좋은 간식입니다. 배나 감으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씹는 재미를 줍니다. 아침 공복보다 식후에 드세요. 작게 잘라 조금씩 드세요. 제철 과일을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단 간식 대신 드시기 좋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이 늘어납니다. 작게 잘라 조금씩 드세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과일과 번갈아 드세요. 주스보다 통째로가 낫습니다. 여덟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맛 음료를 대신하기에 좋습니다. 달달한 음료를 녹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군것질 욕구도 줄어듭니다. 설탕이나 꿀은 넣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하시면 연하게 우려 드세요.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녹차는 단맛 음료를 대신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연하게 우려 하루 몇 잔 드세요.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우린 뒤 오래 두지 말고 드세요. 자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료 대신 마시기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연하게 우려 여러 잔 드세요. 설탕은 넣지 마세요.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보리차로 바꿔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든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에 콩을 섞어 지으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 강낭콩 등 종류를 바꿔가며 드셔도 좋습니다. 든든해서 다음 끼니까지 덜 어깃집니다. 다만 소화가 약하시면 푹 익혀 드세요. 매일 한 숟갈씩만 더해도 좋습니다. 콩은 든든하고 균형 잡힌 밥상 재료입니다. 두유로 간편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렌틸 콩이나 병아리 콩도 좋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된장, 청국장으로도 챙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밥에 섞으면 손쉽게 챙깁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듭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푹 익혀야 소화에 좋습니다. 여러 콩을 번갈아 드세요. 꾸준히 조금씩 드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흰쌀밥은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 자리에 귀리나 잡곡을 섞어 지으시면 좋습니다. 둘째, 매 끼니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과 반찬은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짜게 드시면 물을 붙잡아 붓기도 늘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은 조금 일찍, 조금 적게 드세요. 자기 직전에 드시면 그대로 배에 쌓이기 쉽습니다. 다섯째, 튀김이나 설탕 간식은 사과 한 조각으로 바꾸세요. 여섯째, 물을 자주 드셔서 군것질 습관을 줄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훨씬 좋습니다. 첫째,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후 걷기는 혈당을 낮추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여럿이 함께 걸으면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 야식은 그대로 뱃살이 됩니다. 대신 아침을 든든히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늦은 야식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설탕이 든 음료를 끊어보세요. 단, 음료 한 잔에도 상당한 당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나 맑은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반만 줄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넷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좋습니다. 근육이 늘면 뱃살이 더 잘 빠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면 앉아서 다리 들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재보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 힘이 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뱃살에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장기 사이에 끼이는 내장 지방이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장 지방은 혈당과 혈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쌓이니 일찍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늦춰줍니다. 두부와 달걀은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입니다. 브로콜리와 미역은 부담 없이 속을 채워줍니다. 고등어는 중성지방과 혈관을 함께 챙겨줍니다. 사과와 녹차는 군것질과 단 음료를 대신해 줍니다.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든든한 재료입니다. 밥은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간은 싱겁게 드세요. 저녁은 일찍, 물은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여 보세요. 허리둘레를 재며 변화를 확인하시면 힘이 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허리둘레가 달라집니다. 오늘 한 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꾸준함이 어떤 약보다 힘이 셉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속 또 다른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